자, 이번에는 해석 함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소 변수의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S를 복소 평면상의 부분 집합이라고 하고요. S 위에서 정의된 함수 F라는 것은 즉 S라는 집합에서 복소 평면의 집합으로 가는 그 함수입니다. 즉 여기 Z에 대해서 W라고 하는 걸 대응시키는 어떤 관계죠. 이거를 우리는 F of Z 이렇게 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S를 이때 정의역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함수의 정의역입니다. 그래서 밑에 여기 그 각주를 보시면 열린 집합의 의미의 도메인하고는 약간 구별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의 정의역이라는 것은 함수의 정의역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약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함수의 정의역은 택할 수 있는 가장 큰 집합으로 이제 선택을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f가 z분의 1이라고 하는 함수일 때 정의역은 분모가 0이 아니면 되니까 0이 아닌 모든 복소수 전체의 집합으로 잡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도 보다시피 W는 f of z 이렇게 쓰기로 했고, 그러면 u를 갖다가 이렇게 w 이렇게 놓고 z를 이렇게 놨을 때 즉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실제로 보면 x와 y에 의존합니다. 각 실수 u하고 v는 실변수 x와 y에 의존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f of z라는 것은 x와 y의 함수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xy 대신에 극좌표로 사용할 수도 있겠죠. z 대신에 z를 r exponential I set라는 말로 대치해서 보면 결국 이걸로 바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u하고 v가 결국은 r과 세타의 함수로 표현될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함수 f of z가 z의 제곱일 때 그러면은 f of z는 x 플러스 iy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 요걸 전개시키면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앞부분이 u의 xy가 되고 그 뒷부분이 v의 xy 이런 형태가 되죠. 그래서 uxy는 이거고 v의 xy는 이것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극좌표가 사용되었을 때는 이렇게 되겠죠. z가 r exponential I 세타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서 이 부분을 전개시키면 코사인 2세타 I 사인 2세타 이런 식으로 돼서 이 r 제곱하고 곱해주면 이렇게 되는데, 이 앞부분이 바로 u가 되고 이 뒷부분이 바로 v가 되겠죠. 그래서 u는 이렇고 v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v가 그 허수부가 항상 0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f of z가 항상 실수가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z의 절대값의 제곱인 경우는 x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이 되고 허수부는 0이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복수함수는 실수를 포함하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또 우리는 복수 변수의 이제 그 복수값을 가지는 함수는 실수값을 가지는 이제 함수의 일반화다 하는 이런 사실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복수 평면은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실수를 항상 갖고 포함하고 있죠. 실수라는 평면을. 그래서 이제 우리는 치역에 대해서도 비슷하니까, 그래서 치역이 복소수면 복소함수라고 부를 거고, 곧 이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실수이면 실함수라고 이제 부를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n이 양 또는 양의 정수이고 요 앞에 개수 이것이 복소상수이면 우리는 이런 형태를 갖다가 다 n차 다항식이다 이렇게 이제 부를 겁니다. 그래서 합은 유한계를 가지고 있고요. 정의역은 z평면 전체, 즉 복소평면 전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n차 다항식은 이런 n개의 다항식으로 이거 함수로 이루어져 있고 정의역이 평면 전체가 이제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항식들의 이제 나누기,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 우리는 유리함수라고 불러요. 물론 유리함수의 정의역은 분모가 0이 안 되는 점들에서 정의가 되겠죠. 그래서 다항식과 유리함수는 기본적이지만 자주 인용되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일반적으로 이 실변수 함수에서 역삼각함수 같은 거, 역삼각함수는 어떻게 생겼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함수는, 요 함수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최대 1하고 이제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어떤 함수 값이 이렇게 있으면 값을 여러 개를 갖게 돼요. 그래서 다가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함수를 y는 sin 인버스 x라고 쓰는데, 이것이 일반적으로 x 하나에 대해서 값이 여러 개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다가 함수라고 이제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코사인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우리는 특별히 그 2분의 파이에서부터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파이와 2분의 파이라고 하는 걸로 제한해서 생각하면 그때는 값이 하나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단가 함수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z의 2분의 1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1장에서 어떤 걸 배운 적이 있냐면 이제 이런 걸 배운 적이 있어요. z의 제곱이 w가 되는 거를 풀었을 때 이 a라고 했죠, 차라리. 자, 이거의 근은 어떻게 쓰냐면 z는 a의 1/2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가 함수라고 보통, 이게 실은 값이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있네. 이게 이가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기에 그 개념이 z의 2분의 1승을 하면 실은 이런 식으로 이가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두 개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아규멘트는 주요 값으로 이렇게 제한을 가해야 됩니다. 그럴 때 플러스 마이너스 양의 이제 값만 택하면, 하나만 택할 때는 이런 식의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필요할 때 그 세타의 범위도 이렇게 제약을 가하고 요것도 제약을 가하고 하면 이렇게 일가함수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f1이라는 함수는 정의역에서 잘 정의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0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0의 유일한 제곱근이니까 그냥 하나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함수의 여기서 보면 음의 실수축인 것을 요걸 제외하면 돼요. 왜냐면 보통은 이게 한쪽은 집어넣고 한쪽은 빼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파이부터 플러스 파이까지.
그래서 세타의 범위는 파이까지 마이너스 파이. 이런 식으로 해야지 딱 한 번만 뺑 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가 들어가면 두 번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러면 여기 등호를 붙이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한 번만 넣기 위해서 이렇게 빼야 되고요. 여기는 이제 집어넣고요.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차차 나중에 계속 반복해서 나올 거니까 그냥 간단하게 그냥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좀 해봐야 될 것은 정의역에 대한 이야기를 좀 알아야 되니까 1번을 좀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2번을 좀 해보시고요. 함수 f of z를 요걸 활용을 해서 이제 쓰는 거니까 3번 요거를 좀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극형식으로 표현되는 거니까요. z를 r exponential i 세트라고 풀면 됩니다. 그래서 4번. 그 다음에 요것은 조금 나중에 차차 좀 알아야 되니까 이건 나중에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절을 그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극한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해석학이나 이런 데서 그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이 내용도 똑같은 아이디어입니다. 자, 그래서 함수가 z0의 어떤 빠진 근방의 모든 점에서 정의되었다고 하자. 그래서 z가 z0로 다가갈 때 fz0가 w0로 다가가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뭐 이거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걸 입실론 델타 논법을 사용하면 임의의 양의 입실론에 대해서 양수 델타가 존재하여 이런 식이 만족한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입실론 델타 논법의 2.3과 동치가 되는 거죠. 일종의 정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해석학에서 배웠다시피 극한이 존재하면 유일하다. 이것은 그냥 해석학에서 이미 배운 내용하고 같습니다. 증명 방법도 완전히 일치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두 개의 극한이 있다고 하자. 이렇게. 그러면 임의의 양수에 대해서 두 양수가 이제 존재해서 이렇게 되고 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것은 2.4의 내용을 그냥 반복해서 쓴 거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델타 1 제로하고 델타 1 중에 제일 작은 놈을 델타라고 두면 이런 조건이 성립한다면 당연히 이것도 성립하실 거고 이것도 성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요 성질과 요 성질이 물론 같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 W0하고 W1이 차는 요 가운데 항을 이렇게 더했다 뺐다 한 걸로 하고 삼각 부등식을 생각하면 그러면 요쪽이 이제 입실론보다 작고 요쪽도 입실론보다 작게서 이 입실론보다 작게 됩니다. 그런데 입실론은 임이기 때문에 충분히 작게 잡을 수 있어서 언제나 우리는 요 값이 0이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석학 시간에 어떤 걸 배운 적이 있는지를 기억하면 되냐면 어떤 두수, 그러니까 두수가 같다. 그러니까 A1하고 A2가 같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뭐냐? A1-A2가 입실론보다 작으면 돼요. 모든 입실론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은 요 성질을 사용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거를 한번 해석하기 위해서 시간에 이미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잘 기억해 주세요. 자, 보기 2.3의 내용을 보도록 하죠. 자, f of z가 2분의 iz라고 하고 원판 열린 원판에서 정의된 함수라고 하자고요. 자, 이게 정의역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함수는 어떻게 생겼냐면 그래서 지금 i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i가 여기쯤 있어요. 그러면은 요 안에 있는 그 영역 내에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경우에는 z가 어디로 가냐면 i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바깥에서 올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 함수 이 값이 이제 어떤 마이너스 2분의 1로 가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한 여기쯤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이 값으로 이제 가겠죠. 여기 z의 어떤 이 값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갈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어떻게 하냐면 먼저 이 결론 부분을 먼저 정리합니다. 물론 이 z는 요 범위 안에서 움직여야 돼요. 왜냐하면 요것 때문에. 그래서 요 값하고 요 값의 차를 먼저 계산합니다. 그럼 f of z는 요 값이니까 이렇게 되죠. 그리고 요건 마이너스 하면 플러스인데 요 i를 의식해서 약간 변형시킵니다. 그러면은 2분의 z-i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입실론을 하나 잡았을 때 델타를 우리는 어떻게 잡냐면 요걸 생각하니까 이 입실론을 나눠서 잡으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러한 z에 대해서 요것이 성립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델타보를 이렇게 잡는데 이 바깥에는 정의가 안 돼 있으니까 요 안쪽에만 잡아야 되죠. 요 안쪽으로만. 그러니까 실은 뭐냐면 z가 1보다 작은 요 두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요 말에 대해서. 그래서 요러한 가정하에서 이것이 성립하게 되니까 결국 이것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참고 2.2 Z0가 F의 정의역의 내점 정의역이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극한 2.3이 존재하면 부등식 2.4에 빠진 근방 내의 모든 점에 대해서 성립해야 한다. 이제 그런 얘기죠. 야, 2.3이 뭔가를 좀 볼까요? 요런 얘기예요. 부등식 2.의 2.4의 두 번째는 빠진 근방 내의 모든 점에 대해서 내점이기 때문에 말이죠. 그러니까 정의역에 이렇게 있으면 정의역이 이렇게 있고 z가 요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내점이라는 것은 적당한 델타를 근방을 하면 안에 쏙 들어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작게 잡으면 되니까 우리는 요 얘기를 항상 요 얘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요 얘기는 거의 자동적으로 성립할 수 있는데 어쨌거나 요 얘기만 잘 증명해도 돼요. 그래서 빠진 근방의 모든 점에 대해서 성립해야 한다. 이제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 이 보기 2.3에서는 요 공통 집합을 잡아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는 요거만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요거만 알았죠? 그 얘기를 지금 강조한 거예요. 자, z가 z0로 간다는 것은
Z가 Z0에 충분히 가까운 점이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특별한 방향으로 접근함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이거야. 아니다. 그러니까 어느 특정한 방향으로 이렇게 간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Z0는 움직이지 않고 Z가 움직이는데 뭐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에 대해서 다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대값으로 두 점 간의 거리가 0으로 간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더 좋습니다. 자, 함수의 극한이 존재하지 않음을 보이려면 어떻게 되냐면 서로 다른 방향에서 접근하는 서로 다른 두 방향에 대한 극한이 다름을 보이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쪽에서 오는 극한하고 이쪽에서 오는 극한이 다르다 하는 것만 보이면 충분해요. 자, 그거를 이제 위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예제를 생각합니다. 자, 요런 함수에 대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뭐가? 이것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다음과 같이 합니다. 그 극한이 존재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어떤 방향으로 그러니까 어떠한 방향으로도 어떠한 방법으로 원점으로 접근해서 극한은 찾을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일단 아까 말한 것처럼 실수축으로 향해서 가는 걸 생각해요. 그러면 Z가 실수축에 있을 때는 언제나 x 플러스 i 제로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그래서 이건 1이에요. 그래서 극한이 결국은 이제 1로 가는 거예요. 리미트 Z가 0으로 가는데 실수축 방향으로 f of z의 극한을 하면 일단 1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허수축을 생각하죠. 이번에는 허수축으로 해서 와요. 그럼 일단 z는 어떻게 되느냐? y가 되겠죠. 물론 뭐 0은 생략하고 쓰지 맙시다. 뭐 썼는데 여기서는 그래서 허수축이 우리가 z의 반은 뭐냐면 마이너스 iy예요. 그래서 z분의 z반이니까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리미트 z가 0으로 가는데 허수축에서 갈 때 f of z는 이때는 요 값이 항상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마이너스 1로 가요. 그래서 극한이 서로 다르죠. 근데 아까 뭐라고 했냐면 극한이 존재하면 참고 2.1이에요. 유일하다고 그랬는데 서로 다른 극한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극한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증명을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그 정리 2.1을 이제 보죠. 우리가 수열편에서 그 어떤 걸 배운 적이 있냐면 zn이 xn, i의 yn, z가 x 플러스 i, y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거 배운 적이 있어요. 이것이 1로 가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xn이 x로 가고 yn이 y로 가는 것이다. 역으로 xn이 x로 가고 yn이 y로 간다면 zn이 z로 간다. 뭐 이거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정리 2.1은 수열 이거의 정리와 같은 개념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이 함수의 극한이 이 w0는 여기서 보시면 u0 플러스 i의 v0라고 쓰면 돼요. 그러면 fz가 w0로 가는 것은 실수부가 u0로 가고 허수부가 v0로 가는 거다. 즉 이 얘기랑 판박이에요. 실은. 자, 그래서 먼저 2.8이 증명한다. 자, 이쪽을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입실론을 하나 잡아서 그러면 자,
이거가 성립하니까 델타 1하고 델타 2가 존재합니다. 요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요것은 즉 다시 말해서 x, y가 x0, y0가 델타보다 작다 이런 얘기야. 요쪽 표현은 델타 1. 그래서 그러면 이제 u하고 u가 u0니까 이렇게 될 수 있죠. 2분의 입실론은 뭐 기술적인 테크니컬한 문제니까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요 가정으로부터 요 사실로부터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델타를 둘 중에 작은 걸로 잡죠. 통상적으로. 그러면 요거는 z, 요것은 f of z입니다. f of z, 요거는 f of z. 요거는 지금 뭐냐면 w0예요. 그래서 이 값에서 이 값 뺀 것은 이렇게 되겠죠. 이제 그래서 삼각부등식이 아니라 우리 z는 항상 x 더하기 y 이런 부등식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쓰면 돼요. 그러면 요 값은 아까 요거하고 같다고 그랬으니까 요거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요 값이 델타보다 작으면 이 값이 입실론보다 작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돼서 2.7이 성립합니다. 자, 이제 역으로 이제 얘기하면 임의의 입실론과 양수 델타에 대해서 존재해서 이것이 성립해요. 이거는 가정입니다. 2.7이 성립한다는 그 상황하고 동치예요. 동치. 요 얘기는 동치입니다. 그래서 요하고 이것은 요 값보다 작고 요 값은 요 값보다 작다. 이거는 지난번에 x는 z보다 작다. 이런 그 가정이 있고 y도 z보다 작다. 이 가정의 이제 확장판입니다. 그래서 요것은 이제 또 이런 식이 되는 거라고 했죠. 아까 방금. 따라서 요 값이 이제 여기 보면 이것은 결국 이거하고 동치죠. 요것은 2.11하고 동치예요. 그래서 요것이 성립하면 2.12가 성립하니까 근데 요것이 좀 입실론보다 작고 요것도 입실론보다 작다 하는 것이 2.12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게 성립해서 우리가 아까 말하는 요 얘기가 이제 증명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정의 2.3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